처음에 그 4개월 일한 다음에 12.5% 올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15% 올랐고, 그 다음 해에 20% 올랐고, 다시 25% 올랐고, 66.6% 올랐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거기서 60% 올랐고 그래요. 저는 GitHub ID 삼촌이라고 개발자를 아주 일찍 시작해서 한 20년째 계속 개발을 가지고 바빠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3학년에 시작했나 4학년에 시작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무슨 IT붐 같은 게 일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IT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치라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보시던 컴퓨터 책이 좀 몇 권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 보시고 이제 그 책 자꾸 제가 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은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초중고 때는 주로 좀 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디아블로 같은 뭐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옛날 게임들이 인기였는데 쉽게 말해서 약간 사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템이 복사가 된다, 돈이 복사가 된다. 그래서 못 모르고 아이디어 암호를 입력하면 그게 제 DB에 쌓이거나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것도 만들어봤는데 당시 이제 정규 서버가 아니라 이제 프리 서버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써서 서버 관리하시면 편해요. 이래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그 FTP 트로이 같은 거여서 제가 그 하드디스크 맘대로 제어할 수 있어가지고 막 제 거 캐릭터 맘대로 변조하거나 뭐 이런 거 좀 했었어요. 전 학교 공부를 손 떼고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의 학생 상담 시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듣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정호는 이제 막 컴퓨터 이런 거 대회 나가서 상 따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 거 컴퓨터 공부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학교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건 항상 받아봤어요. 부모님이 교사시면 조금 더 뭐라 하고 그러신 건 없죠? 모르겠어요. 부모님 오래 교사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공부 뭐 그런 거 해봐야 별로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와서 아무래도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니까 좀 의미 있게 내가 배운 게 있을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4년 동안 아예 작정하고 솔루션처럼 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서 당시 주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은 조기 졸업을 해서 3년 6개월 정도 만에 졸업을 했었는데 그냥 그 3년 6개월 내내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개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개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라서 학교 공부가 좀 원래 좀 실무보다는 정말 이론, 기초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론이나 기초를 배우게 되니까 먼저 실무를 겪어보고 나중에 이론을 배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2014년도에 졸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른바 대기업이나 메이저 기업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가 안 되긴 했어요. 학점이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 학점이 높아지 장학금도 많이 받고 조기 졸업도 하고 수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력서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취준 좀 하려는데 취업시켜준다니까 이제 좋다고 하고 갔죠. 원래 제일 가지 말라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추천한 회사고 교수님이 지인 회사고 교수님의 친척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좀 지옥을 겪었죠. 처음에 첫 해. 이게 막 개발을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 사장님이 무엇인가 만들고 싶은 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 그딴 건 없고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꿈만 있죠.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전략이나 전술은 없는 거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웠냐면 이거 맡았던 사람들이 계속 빤스런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 클라우드 팍스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의료 영상 지원 시스템. 근데 사장님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당시 생각만으로 보면 아이디어 전체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팍스 같은 거 설치형 프로그램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CD나 DVD 가져다가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형식이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병원에 갈 때는 이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식약청 같은 데서 허가를 받아야지 설치가 가능해요. 사장님은 발상을 바꿔가지고 그럼 이거 인터넷에서 되면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클라우드로 되면은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그럼 병원들도 그런 거 일일이 절차 거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라는 생각으로 되게 옛날부터 시도를 하셨대요.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 웹기술이 팍스를 만들 만한 기반이 없어서요. 그냥 다 떠나서. 당시에 HTML, PHP, JSP 이런 거 가지고 만들기에는 팍스가 너무 무겁고 너무 방대하긴 했어요. 간단한 엑스레이조차도 막 이미지 한 장에 몇백 메가, 몇 기가바이트 이런 게 흔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마치 이미지 블러 이펙트 주듯이 막 드래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이펙트 줘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수 기가바이트의 이미지가 실시간 이펙트를 주는데 20프레임 이상 나오기로 하네요. 의사들은. 근데 웹에는 당시 그런 거 해줄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거를 하고는 싶은데 해줄 사람은 없고 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만든 주식 프로젝트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웹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이제 주식 시뮬레이션이나 자동 거래를 웹에서 하는 케이스가 잘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그거 보고서 연락을 했어요. 이런 주식이랑 시뮬레이션도 웹에서 되니까 학생이라면
클라우드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불렀던 케이스예요.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이전 개발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니까 계속 전통적인 기술을 많이 쓰시긴 했어요. HTML, CSS, 뭐 JSP, ASP, PHP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만드는데 항상 영상 뷰얼 상상 맡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DBIO는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뷰얼을 못 만들어. 누가 봐도. 저는 당시 그걸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당시에 플래시는 GPU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어요. 뭐 지금은 HTML에서도 이제 GPU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웹 어셈블리라 그래서 네이티브 뭐 C++이나 러스트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HTML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 웹소켓도 막 발표를 했는데 적용되는 브라우저가 하나도 없던 그런 시기예요. 결국엔 당시에 온라인 팍스를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GPU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서버는 C++로 웹서버 만들고 플래시로 이 뷰어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뭐 일본 몇 개 병원에 이제 수주도 되고 또 회사는 돈 벌고 결론이 좀 좋게 났죠. 그게 4개월에 열흘 걸렸어요. 당시에 이제 4개월 하고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일하는 건데 그게 1,000만 원이었어요. 계약. 지금 생각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난이도긴 했어요. 공 하나가 빠지는 금액이죠 실제로. 저는 솔직히 그거 좀 기대 좀 했어요. 처우 좀 좋게 해주지 않을까. 근데 회사가 그렇게 썩 재정이 여유있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계속 누적되는 적자가 많았고,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늘 항상 표정이 초조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인에도 그냥 다 볼 정도로 항상 초조하셨고 이게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데 이제 4개월에 1,000만이면 그래도 월 기준 2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적은 돈인데 와이프가 너무 어린 학생한테 돈 많이 준다고 뭐라 한 푸념을 하시. 그리고 뉘앙스가 계속 보이는 거야. 아 이거 처우 잘 받기 글렀구나. 성공해도. 그 다음에 또 사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제 처우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호군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자니까 아마 프리랜서로 하면 대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가끔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사무실 자리를 하나 공짜로 마련해줄게. 와서 정호군 일하다가 가끔씩 수정할 거리거나 유지보살 일 있으면 해주지 않을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날먹을 하려고 하신 거죠. 날먹. 보내시고 나서는 프로젝트가 잘 남아있나요? 그냥 뭐 흐지부지 됐겠죠. 왜냐면 중요한 게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기술적 요구사항은 분명 다 충족을 했는데 의사가 써보니까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은 발주는 했어도 추가 발주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디스토리가 별로 추가 발주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게 원래 취준하고 대기업 들어가도 또 당시 2014년일 때는 연봉이 빠르게 오르던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저가봐야 개발을 또 잘 하다 보면 SI가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라서 당시에는 높은 사람들은 개발을 안 하고 낮은 사람들이 개발을 한다는 인식이 진짜 팽배했었어요. 저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 무슨 오픈소스 대회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라는 건데 이전 프로젝트를 C++이랑 플래시를 써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C++로 만들고 UI를 플래시로 만들어서 웹이 띄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C++가 플래시를 연동할 수 있는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게 이제 좀 자꾸 가닥이 잡힐 거 아니에요. 체계에서. 그걸 아예 대회 한번 출품을 해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대회 중간에 잠깐 어디 군수업체 한 2개월 동안 프리랜서 잠깐 했었고 입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했죠. 거기도 되게 회사가 재밌었어요. 거기는 인쇄회사인데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 원래 프린터기로 종이를 인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철판에도 찍고 뭐 명함도 만들고 뭐 레이저로 뭐 철단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인쇄 공장이. 근데 똑같이 레이저로 절단을 하는 것도 보정 소프트웨어가 잘 들어간 거라 그냥 단순하게 명령 받은 대로 절단만 해주는 거랑은 가격이 300만 원 vs 3억 정도로 엄청 차이가 나요. 당시 사장님 마인드가 장비 하나 3억씩 사기는 그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연구원들을 뽑아가지고 300만 원짜리 장비를 3억 원어치의 가치를 하도록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마인드셨어요. 알고리즘 연구만 그래서 계속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최적화 뭐 알고리즘 이런 거.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됩니다가 거기서 끝났죠. 근데 저는 이게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를 어쨌든 성공을 시키니까 이게 확실히 처우가 달라지는 게 팍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냥 늘 사장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팀을 꾸리던 개발자를 구인하던 맡겨놓으면은 당시에 성공하는 게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개 프로젝트 시도하면 1개 성공하면 다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공률이 이제 높았으니까 다 성공을 시켰으니까 이제 이력서 자체는 이제 깃허브에 공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되게 그냥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 부분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 전달이 되나 봐요. 이게.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네. 어디 가서 시연할 수 있게 딱 준비가 잘 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연락이 와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좀 개발할 때 좀 되게 정석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꼼꼼히 하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갖추고 이러면서 이제 하드 코딩 하기보다는 최대한 고민하고 네. 설계하고 정석적으로 만들어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프로그램이 퀄리티가 잘 나오고 첫째로 치명적인 오류나 버그 이런 게 잘 안 나요. 아, 네. 실프로젝트 단계에서. 네. 그리고 어쨌든 설계를 하던 테스트 프로를 만들어가는 게 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발굴하는 일종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네. 사업적인 면이 자꾸 눈에 들어요. 회사에. 사장님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건 둘째고 이거를 사업적으로 잘 되게 하려면 어디를 더 강해야겠다. 어디에 더 주제를 더 세밀하게 맞춰야 되고 어디에 기획을 더 강력하게 해거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회사를 가나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랑 핏이 잘 맞대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든 누구든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한대요. 되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를 원하는데 그거 알지? 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개소리를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헛소리를 하고 해설수설하더라도 그 말이 뭔 소리인지 이미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설계한 영향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상승률만 얘기해. 막연하게 상승률. 네.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그 4개월 일한 다음에 네. 12.5% 올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15% 올랐고 네. 그 다음 해에 20% 올랐고 다시 25% 올랐고 네. 66.6% 올랐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거기서 60% 올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스카웃이 들어왔는데 저 회사가 얼마를 주겠대. 네. 그러면 그걸 일단 지금 회사에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서 맞춰주면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야 못 맞춰주겠다 그러면은 뭐 이직하는 거죠. 근데 또 맞춰줘도 네. 맞춰준 다음부터 비용 절감을 생각하는 회사도 있긴 해요. 분명히. 얘가 어디서 연봉 되게 높은 페이를 받고 왔어. 네. 아이고 얘 나가면 골치 아픈데 네. 일단 맞춰는 줘. 근데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얘 없어도 되게 빨리 내보낼 수 있게 네. 준비를 하고 이럴 수 있긴 해요. 하다못해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조차도 저는 월 기준 어쨌든 250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직원들은 이제 막 160, 18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250 받는 거를 네. 이제 사모님이 꼭 갖게 생각하신다라면 처를 좋게 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비용 절감할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고 뭐. 너 연차에 그만큼 받으면 이직 못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할 때도 있거든요.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면 네.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개발자들이 맨날 그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연봉 팍팍 올리면 나중에 이직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스카웃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항상 뭘 이제 생각하고 있냐면 고액 연봉자지만 회사에 필요한 솔루션을 충실하게 만들어주지만 네. 회사는 어느 순간에 분명히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순간이 오긴 할 거예요. 네. 그럼 뭐 그때 잘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고액 연봉자라는 게 원래 항상 그런 위험은 존재해요. 네. 근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연봉을 안 올리는 건 회사에서 좀 엎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건 사실 그만큼 내 성과를 어필했고 네. 그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 그만큼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네. 다른 회사라고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줄까요? 그 인정받은 가치를 또 다른 회사에 인정받으면 되는 일이지. 네. 그게 무서워서 연봉을 안 올린다 그러면 그건 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회사를 고르실 때 어떤 것들을 보는지. 뭘 신경 쓰냐면 네. 아키텍처 분석해가지고 개념 정립하는 거 되게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 개진될 만한 회사인가는 좀 중요하게 봐요.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네.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신증 정의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기획자가 못 본 측면들 사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이렇게 볼 게 어떨까요? 네.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음. 근데 그런 게 안 먹힌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별로 매력이 없죠.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던 회사도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스타트업은 없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가져오는 게 네.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베껴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 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네. 토의를 하면서 그걸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는 생각은 분명 오류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생각하면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의견 개진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이제 첫 번째 요소 하드 코딩 하는 것보다 심층 분석해서 모델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네. 좋은 일입니다라는 걸 이해 못 해주는 회사면 네. 저는 안 가죠. 그런 건 안 가죠. 되게 자기 어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조언할 만한 거? 일단 자기 어필이 강하게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